2025년 제24회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주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일주일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난이도는 생각보다 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1교시가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고 2교시가 50문제를 50분 안에 마킹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총 150문제를 15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면 되고요. 중도 퇴실은 불가합니다.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 총 6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일단 먼저 일주일 공부한 제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평균 61.3점으로 턱걸이로 합격하였습니다. 과목별 점수는 필수 1과목인 청소년 상담과 이론과 실제는 80점, 필수 2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48점, 필수 3과목인 심리 측정 평가에 활용해서는 52점, 필수 4과목인 이상 심리에서는 68점, 선택 1과목인 집단 상담에서는 60점, 선택 2과목인 가족 상담에서는 60점을 받았습니다. 제 점수를 분석해보면 필수 1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제일 높은 점수인 80점을 받았고요. 필수 2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서 제일 낮은 점수인 48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균 60점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80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던 점, 그리고 둘째, 모든 과목을 끝까지 1독이라도 다 공부한 점, 셋째, 선택과 집중으로 중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공부하지 않은 점입니다. 저는 일단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일주일 만에 공부할 수 있었고 평균 딱 61점으로 아슬아슬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제 공부 방식대로 일주일을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은 일단 비추천드리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앞으로 26년도 청소년 상담사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2주 플랜을 세웠었어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청상 2급 공부 계획 2주 플랜을 세웠고요. 1일에 1과목 완독을 목표로 6과목이니까 6일차에 모든 과목 1완독을 하고 이제 다음 7일차부터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로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과 공부를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회식도 생기고 또 주말에 다른 일정도 생겨서 실제로는 딱 일주일밖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7일차부터 제가 여기 이렇게 7일차부터 계획했던 기출 문제는 아예 풀지를 못했어요. 네, 일단 그랬고요. 제가 공부했던 교재는 그리고 이 교재로 공부를 했고요. 시대 에듀에서 나온 청소년 상담사 2급 한 권으로 끝내기 하고 요거 또 같은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이 답이다 총 2권으로 준비를 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출은 보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딱 요거 청소년 상담사 2급 한 권으로 끝내기 이 책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 중 총 6과목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쉬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다음 집단 상담, 다음 가족 상담, 다음 이상심리,
다음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다음 끝으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순서였습니다. 네, 선택 과목 중 진로 상담하고 학업 상담은 제가 공부하지 않아서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부도 쉬운 과목부터 공부를 했고요. 심리 측정이랑 상담 연구 방법론은 꽈락 점수 40점만 넘기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평균 60점을 넘기자라는 전략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공부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할 때는 먼저 교재의 예상 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시대에듀 책에서 적중 예상 문제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론 공부를 쫙 넘기면은 적중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 과목에서 적중 예상 문제 키워드 분석을 먼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심리 측정 과목에서 예상 문제 키워드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K-WISE 4랑 그 다음에 뭐 K-WISC 5, 그 다음에 MMPI 2, 그 다음에 로샤 검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빈도 분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빈도가 많이 나온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예상 문제 빈도 키워드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좀 틀린 것은 관련 부분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리고 넘어갔어요. 다시 이제 공부 방법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6과목 중에서 쉬운 과목 순서대로 공부 순서 정하기. 둘째, 과목별 예상 문제의 키워드 빈도수 분석하기.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합니다. 셋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론 공부하기. 넷째, 키워드 빈도수 분석했던 예상 문제를 풀기. 그리고 다섯째, 오답 정리하면서 암기하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저는 시험 전날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당일이죠. 당일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해서 겨우 한동만 끝내고 시험을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공부한 과목인 연구 방법론은 정말 딱 핵심적인 것만 공부하고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은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꽈락 점수를 면한 48점을 받았고요. 저는 공부의 완성도가 100%라고 했을 때 딱 40%밖에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떨어지겠구나. 경험 삼아서 한번 보자. 내년에 어차피 다시 볼 거니까 시험 삼아 한번 보자 한 건데 좀 운 좋게 합격한 케이스이고요. 제가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6년도 시험을 준비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느 정도 상담 심리 지식이 머리에 남아있다면 시험 기간은 한 달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 중에 첫 주는 3과목 이론 공부 1독을 하고 둘째 주에는 나머지 3과목 이론 공부 1독을 끝내고요. 그러면 이제 2주 만에 6과목 이론 공부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주부터는 이제 기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출이네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셋째 주에 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를 하고 이제 넷째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6과목 중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 넷째 주에 이 부족한 과목을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 시험 이틀 전부터는 다시 6과목을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부만 한다면 저는 무조건 평균 60점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두 번째 케이스. 내가 만약 이론 지식이 거의 없고 대학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론을 다 까먹었다. 이제 머리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하시면은 여유롭게 2달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은 생각보다 과목당 공부량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 시간도 제한이 있고 또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 집중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2달 중에서 한 달에 이론 공부 6과목을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달 중 2주 동안은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전체 전체 6과목을, 그럼 이독이죠. 이독하고, 마지막 주에 기출을 한 번 더 공부하는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 상대평가가 아니라 패스, 페일, 이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 합격률을 보면 50%가 겨우 넘거든요. 여기 이렇게 교재에 이 합격률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작년 24년도에 3급 합격률이 55%, 2급 합격률이 70%, 1급 합격률이 68%예요. 근데 또 그 전년도로 넘어가면은 23년도에는 3급이 48%, 2급이 51%, 1급이 50%였고요. 또 22년도에는 3급이 51%, 2급이 45%, 1급이 72%였어요. 살짝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뭔가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일단은 각 시험장에 결시생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 분량이 많다 보니까 끝까지 공부를 못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정말 없다 하시면은 핵심적인 것만 빠르게 끝까지 보고, 저는 시험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면은 운 좋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처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상식상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꼭 시험은 응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느낀 과목별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 과목은 교육학 공부했던 분들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과목에서 저는 80점을 맞았는데, 제가 이 과목에서 80점을 맞지 않고 60점 맞았으면 저는 평균 점수에서 60점이 되지 않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과목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놔야 이 어려운 다른 과목의 점수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제일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무작정 외우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외운 게 시험장에서 다 사라져요. 내가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공부하실 때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이 시험장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풀 수가 있다. 특히 척도, 타당도, 신뢰도, 이 부분에서는 꼼꼼히 구분해서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공부할 때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한 권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약을 많이 해놨어요.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어 설명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무작정 외워야 되는데, 또 외울 게 너무 많으면 이해를 안 하고 외워버리면 또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아주 자세히 알려줘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뭐 귀납법, 연역법 이런 것도 예전에나 이제 공부했지, 이제 시간 지나다 보면은 까먹잖아요. 이런 거 이제 GPT한테 물어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뭐 특수에서 일반으로 가는지, 일반에서 특수로 가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실제로 시험에 연역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맞출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척도 공부할 때도 뭐 비율 척도, 등간 척도, 서열 척도, 이게 내가 다 머릿속에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등간 척도가 뭔지, 서열 척도가 뭔지,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시험장에서까지 이 기억을 잘 살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연구방법론에서 회귀 모형, 뭐 결정계수 이렇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계산 문제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효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맘 편하게 패스하고 다음 단원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공부하고 시험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다음으로 어려운 과목인데요. 이 심리 측정 과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굉장히 외울 양이 많아요. 검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시험 문제는 포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엽적,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AI의 치료 고려 척도에 관한 문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이런 거는 치료 척도들을 이 검사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상 문제, 빈도수에 따라서 중요한 검사 먼저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K-WISC5 그리고 K-WISC도 이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 보면은 K-WISC4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5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에서도 K-WISC4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보실 때 이렇게 뭔가 유행이 지나간 K-WISC4는 좀 버리시고 현장 중심의 K-WISC5 또 K-WISE4 K-WISE는 5가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K-WISE 공부하고 MMPI2 공부하고 로샤 검사 공부하고 벤더 게슈탈트 검사 공부하고 이렇게 검사마다 중요도를 체크를 해서 많이 나온 중요한 검사 위주로 먼저 공부하고 또 많이 나온 이런 검사는 구체적으로 척도까지 다 외우고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심리 측정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음으로 넷째, 이제 이상심리 과목에서는 분류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신경발달장애의 하위 유형, 우울장애의 하위 유형, 강박증의 하위 유형,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 이런 분류체계들을 잘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상문제나 기출문제를 보면 유독 헷갈리기 비슷해서 문제 내기 쉬운 장애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 단골이라 필수로 외워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선택 과목에서 집단 상담하고 가족 상담은 난이도가 딱히 어렵지가 않아서 이론 보시고 기출만 풀면 충분히 60점은 넘으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루트대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은 무난하게 60점을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내가 한 달을 공부해야 될지 두 달을 공부해야 될지를 먼저 메타인지로 자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고 내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이 좀 있다, 석사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 이 관련 이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면은 한 달이면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2025년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후기를 마치고요. 26년도 시험 보시는 분 이 영상 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2주 계획 플랜 세운 게 있거든요.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